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전무다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실행할지를 관리하고 프로세스의 제어의 흐름을 정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이러한 서브 에이전트는 사전에 정의된 로직 기반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추론하지 않고 감독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순서와 특정 조건에서의 동작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위 에이전트들에 대한 컨텍스트의 흐름을 제어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용자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에이전트 간에 직접적으로 흐름을 전달해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하위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돼요. 뭐 사실 전체를 본다면 총 네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커스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총 네 가지로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일단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퀀셜 에이전트, 두 번째 루프, 그리고 패러럴 이렇게 세 가지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이 시퀀셜 에이전트입니다. 일단 시퀀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되는 것이 이 시퀀셜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전에 정의된 로직에 의해서 동일한 인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동일한 인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션의 스테이트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 이 공유된 스테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잠시 후 코드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퀀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시점은 명확한 순서에 의존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복잡한 태스크를 구현할 때 이 시퀀셜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플로우를 좀 볼게요.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에이전트들이 쭉 전달되면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면서 이동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프롬프팅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이제 그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음 에이전트가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하셔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할 거는 이제 루트 에이전트죠. 그래서 루트 에이전트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보를 받은 에이전트가 시퀀셜 에이전트의 정보를 전달하고요.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검색을 하는 리서처라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서처를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라이터라는 에이전트.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밌는 영화 제목을 만들어주는 타이틀이라는 에이전트.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내용이 다 만들어지면 이거를 영화 시나리오 파일로 만들어주는 파일 라이터라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트 에이전트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스테이트에는 프롬프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단 인물 정보를 넣을 겁니다. 인물에 대한 이러저러한 정보들을 넣을 것이고요. 이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리서처에서 위키피디아를 통해서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검색된 결과를 리서치라는 그러한 필드 값을 가지고 결과를 공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라이터는 여기에 있는 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시나리오를 타이틀에 전달하고요. 이 타이틀에서는 여기는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 제목을 만들어 주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까지 총 4개 정보가 있겠네요. 처음에 이 루트 에이전트 만들어진 이름, 그리고 리서치에서 필요한 검색된 그 정보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제작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타이틀을 만들어진 영화 제목. 총 4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로 만드는 것이 현재 이 AQ를 이용한 에이전트들의 전체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볼게요. 현재 내용은 결국은 이제 코드 정보라고 보셔도 돼요. 코드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루트 에이전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네임과 모델, 그리고 툴, 서브 에이전트, 디스크립션, 인스트럭션 총 6개의 옵션 값을 사용합니다. 디스크립션에다가는 사용자가 영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안내한다 라고 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할 것이고요. 인스트럭션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진행되는 거는 사용자에게 인기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그 정보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입력받게끔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자가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을 때에는 이 툴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쓰겠다는 거예요. 툴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보시면 이 툴은 이렇게 해서 append to state라는 이러한 함수를 지금 이제 툴로 연결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툴이라는 기능을 보시면 스테이트 키에 새롭게 입력되는 그 결과물을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스테이트 키에서 이 키로 전달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결과물로 추가하겠다. 즉, 얘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 스테이트 자체의 정보를 추가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키값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키값을 입력받는 필드라는 아규먼트를 만든 것이고 그 필드에 저장할 결과물을 리스판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에이전트에서 다음 에이전트로 값을 넘길 때에 필요한 게 입력받은 인물에 대한 정보였죠. 그래서 append state라는 이 툴에다가 prompt라는 값을 전달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밸류로 설정하겠다. 즉 여기에는 리스판스 정보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전달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스토리팀이라는 바로 시퀀셜 에이전트로 값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시퀀셜 에이전트에서는 다음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요. 여기서 조심할 거는 모델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시퀀셜은 각각의 에이전트들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델에서 어떤 뭐 추론이나 LLM 이런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서브 에이전트에 설정되어 있는 순서들에서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서처, 라이터, 타이틀, 그리고 파일 라이터 순으로 해서 쭉 동작이 되게 될 겁니다. 디스크립션 쪽에서는 현재 이 스토리 팀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입력되어 있는 인물 정보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계속 줄거리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쭉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그 줄거리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고 저장까지 하는 이게 이 스토리 팀이 하는 업무이다 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것이죠. 자, 다음에 리서처에서는 네임 모델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툴에는 랭체인 툴의 위키피디아. 그래서 이 랭체인 툴에 있는 위키피디아 쿼리런이라는 이 API를 쓸 것이고요. 이 API에서 레퍼를 통해서 쿼리한 정보들 가지고 계속 이제 정보들을 쌓아 나갈 겁니다. 그 이제 디스크립션에는 이 위키피디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정해 놓고요. 인스트럭션에는 이제 이 프롬프트로 전달된 값, 이 이제 인물 정보죠. 그래서 그 인물 정보를 가지고 이 위키피디아 툴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위키피디아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 검색하기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만약 만약에 이제 한글로 입력한다 라고 한다면 그 한글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그러한 프롬프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를 보여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해서 연구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다 모아지면
리서치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 툴에다가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롬프트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 값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이제 결국은 이 그 스테이트에 저장한 값을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라이터 쪽에서는 디스크립션과 인스트럭션 그리고 아웃키라는 게 스크립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에다가는 이 위에서 만든 그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이제 너의 목표는 리서치에 나타난 즉 여기서 전달된 값이죠. 이 리서치 스테이트에 나타나는 값, 이 리서치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이야기로 이 프롬프트에 전달된 그 프롬프트를 역사적 인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영감을 주는 그러한 영화를 만들 것인데 거기에 개요, 서론, 본론, 결론에 그러한 영화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만들어지면 이 결과를 아웃풋 키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웃풋 키에 있는 이 스토리스 파라는 지금까지의 스토리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로 해갖고 마찬가지로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툴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웃풋 키라는 걸 이용해서 스테이트에 저장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위에서 이제 펑션을 쓴 것이고 여기서는 아웃풋 키랑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타이틀 쪽에서는 이제 위에서 시나리오 만들었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성이 있고 현대적 영화 제목을 만든다라고 해서 디스크립션을 해놨고요. 인스트럭션에다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스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 타이틀러는 제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로 수정 안 되겠죠. 이제 이게 잘못돼서 이야기가 혹시나 또 수정될까봐 이렇게 제약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만 제공한다. 이제 여기서 제목을 제안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제목들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 출력되게끔 해서 제목은 하나만 제공한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트 값을 쓰기 위해서 여기 정의한 것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타이틀이 만들어지면 이제 파일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저장할 때 이 툴은 크로에이 툴을 이용해서 파일라이터 툴을 사용을 할 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다가는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파일로 만든다 라고 해서 정해놨고 인스트럭션에는 이 스토리스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일단 보여줘서 현재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라이터 툴을 이용해서 이름을 넣고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 저장한 위치 지정해 주시고 여기에 override를 true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 파일 자체에 수정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 수정하는 기능을 넣었을 때에 오버라이트의 기능을 true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그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부분을 쓰려고 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 봤더니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파일이 처음부터 생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write to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켜 달라.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위에서 시나리오 만든 거니까요. 시나리오 자체에는 여기에 대한 개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거 이외에도 타이틀 내용과 그다음에 이 스토리 소파를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개요도 만들어주고 줄거리도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파일로 만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실행을 해봤어요. 일단 세종대왕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세종대왕님에 대한 내용들을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쭉 뭔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순서들이 쭉 진행하면서 이제
최초의 그 위키피디아에 검색하고 검색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타이틀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장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까지 쭉 알아서 진행이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볼까 해서, 한글 창제에 너무 이제 식상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갖고 하면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니, 네, 현재 이전에서는 수정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없는 방법 없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 코드는 지금 이제 위에서 표현해 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식화 시킨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 그냥 코드 만든 건 내용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에이전트들 쭉 나열해서 각 에이전트에 대한 기능들 각각 넣어준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 시퀀셜 에이전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서브 에이전트를 순서 정해주면 이 순서대로 에이전트를 실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지금까지 봤던 에이전트와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 GitHub 쪽에 올려놓을 거니까 같이 공유될 테니까 같이 확인하셔서 실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